왜 그렇게 위증을 했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보험금의 행방, 국가 배상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을 알게 된 거는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한번 보고 저도 그냥 쓱 지나갔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삼심대병원까지 다 나왔었는데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예전에 제가 Y 할 때 같이 하셨던 작가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하나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현직 경찰이 경찰 수사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다 라는 기사였어요. 한번 또 그 얘기가 오니까 다시 제대로 봐보자 해서 보게 된 거고, 국민 청원글을 올렸던 경감님을 만나 뵈러 간 거죠. 만나자마자 한 6시간 넘게 대화를 하게 됐고, 현직 경찰이 이 경찰 수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16년 동안 줄곧 한 사실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네, 이런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증거와 생각들을 가지고 수사를 했고 재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기수로 이제 징역을 살고 있는 지 16년째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보험 분명히 이상하죠. 여러 개의 보험이 들어져 있고. 그런데 제가 전에 쑥떡 사망 사건을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보았던 어떤 보험 살인을 노리고 보험을 가입한 것과 이 장동호 씨가 보험을 가입한 그 패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사망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에 과도하게 들어져 있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해보험, 정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패턴들도 저는 좀 그게 다르게 느껴졌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과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도 장 씨를 의심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자녀들의 증언이에요.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 사람이 완벽하게 범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고 무기징역을 받기까지 그 수사 과정 중에서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나이가 그때 다들 사회초년생이고 막내딸은 미성년자였어요. 그럼 그때 어머니도 잃고 아버님은 대면을 못하고 있고, 그때 그 같이 옆에 있는 외가 식구들이 엄마를 아빠가 죽인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입하면서 이야기하니 주장을 갖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잃었다는 당장 그 큰 슬픔이 있고, 또 왜 아빠만 살아남았을까 하는 어떤 그런 미움이 많이 컸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경찰에서도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고 말하고, 그 상황에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굿이에요. 넛거지 의식인데, 갑자기 무당이 아빠가 나를 죽였어, 나를 가슴을 눌러 죽였어 막 이런 빙의를 보여주니까 자녀분들은 많이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위증을 했다는 증언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 네. 전문가들도 자녀분들의 어떤 진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위증을 했었다는 그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오히려 본인들이 어떤 내용을 말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녀분들의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 자녀분들이 어떤 보험금을 노리고 국가 배상금 이런 것들 노리고 방송국에 연락을 해와서 만나고 그런 것 아니냐, 많은 어떤 비난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걸 의도한 것이 아닌데 좀 그렇게 또 흘러가서 조금 안타까운데,
저희가 용기를 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자 몇 번의 설득을 해서 힘들게 용기를 내서 만난 거예요. 자녀분들을 오랜 시간 만나 뵙고 또 사건을 취재해본 PD로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자녀분들은 보험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이 사건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건 초기에 이 자녀분들은 엄마가, 아빠가 보험이 얼마나 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보험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좀 따져봐달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심지어는 아버지가 무죄로 풀려나오게 됐을 때 보험금을 본인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오히려 제가 말해줬고. 단지 본인들의 증언 때문에 아버님이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백을 하고 싶고 아버지께 사과를 하고 싶다. 어떤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들을 좀 씻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건을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지만 가장 큰 전제는 장동호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진술을 하도록 시킨 거죠. 뭐 아빠가 엄마를 때렸었다. 엄마가 보험금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위증을 하게끔 시킨 겁니다. 실제로 이 두 부부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 마을을 수차례 탐문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두 부부 사이 좋았지. 같이 놀러 다니고 사이 금수 좋았어. 이런 이야기만 들려요. 일단 그 자녀들의 위증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외가 식구들이 그 위증을 강요했다, 경찰에서 그런 진술을 하도록 했다라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분들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중이잖아요.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재판이 다시 이루어지고 수사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죄가 되었을 때 어떤 국가 배상이라든지 보험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변호사님께서도 사건만 일단 파헤치고 계신 거고 자녀분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박준현 변호사님이 지금 3차례 정도 변호인 접견을 하셨고 취재를 하면서 또 알게 되었던 사실들도 공유를 해서 사건 기록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신 거고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어떤 수사의 단초가 되었던 자녀들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크고 또 방송에서 밝혔던 어떤 수사에 있어서의 오류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충분히 이 재심을 따져볼 수 있고 재심을 청구를 할 것이다. 지금 속도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한 올해가 가기 전에 재심을 꼭 청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지금 수사 기록처럼 6m 수심에서 누군가를 제압하고 살해한 뒤에 안전벨트를 잠그고 앞니로 나오는 것이 일반인이 가능한가 실험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가지고는 하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가능할까 하다가 그 요즘에 핫하신 그 이근대희님을 좀 부탁을 드려봤어요. 워낙 바쁘시니까 힘들었는데 이근대희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현장으로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물속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실험이지만 열심히 또 도와주셔서 조금 더 저희가 사실에 다가가는 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현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용기를 좀 내달라. 본인도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에 이미 장동호 씨가 박준현 변호사님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요. 그때 편지는 열어보긴 했지만 연락을 하거나 따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낙 박준현 변호사님한테 그런 편지나 이런 것들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미안함이 있다. 내가 진작에 봤으면 조금 더 이게 땡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걸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 다시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과학수사 담당자, 형사 좀 용기를 내달라 이 말씀을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어떤 조작이라든지 없는 범인 만들기는 아니고
충분히 범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떠한 실수가 있었고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용기를 내달라. 이게 박준 변호사님의 지금 생각이신 거고요. 저는 자녀분들에 대한 어떤 과도한 비난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담당 PD로서의 생각이에요. 이분들이 큰 용기를 내서 그 어린 시절에 본인들이 했던 말들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용기를 낸 것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건을 제대로 바로 잡는 일 아닐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